개인의 조건들이 또 다르다 보니 거기에 사용되는 운동의 방법들도 다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오늘 제가 그동안 개인 PT, 소그룹 수업, 홈 트레이닝을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냥 나누어 보는 시간으로 갈 거고요. 오늘은 실기 없이 이론으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PT를 할 때 어떤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을 좀 같이 해볼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단체 수업만 이렇게 경험을 하시다가 개인 수업을 접근을 하시려고 할 때 저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개인 수업은 각자의 신체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대퇴부 다리 쪽을 여는 동작도 어떤 분은 햄스트링에서 그 위쪽으로 허벅지, 대퇴부의 뒤쪽이 타이트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은 종아리 쪽에서 타이트한 분이 계시겠죠. 그런 개인적인 신체적인 조건이나 또 체형에 따른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태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개인 수업을 할 때 너무 지루한 걸 싫어하세요. 좀 다양한 걸 원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굉장히 성격 자체가 단순하시다 보니 그런 게 적응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단순한 패턴으로 반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체적인 거나 어떤 심리적인 거에 따라서 조건들이 다르게 개인 수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그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개인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운동의 경험 여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직 감각이 잠자고 있지만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운동 경험이 많다고 해도 힘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니 체력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이나 또 하시려는 목적이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다이어트, 어떤 분은 체형 교정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그래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또 그에 따라서 수업이 이제 우리 일률적으로 개인 단체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 수업이나 소그룹 수업에서는 그 분의 조건에 따른 어떤 수업, 운동을 시켜드리는 어떤 이제 몸을 움직이게 하는 패턴들이 다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예로 하나가 근육의 수축 정도가 굉장히 강하신 분은 조금 더 사용하는 도구의 강도가 강하다든지 조금 더 극소 부위를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은 그 근육 수축 정도가 좀 약해요. 근육 강도가 근육의 힘 자체도 약해요. 그런 분들은 좀 겉표면만 풀어드려도 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조건들이 또 다르다 보니 거기에 사용되는 운동의 방법들도 다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맞추어 주는 수업이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제가 굉장히 지금은 월이라든지 해먹을 수업도 개인 PT가 굉장히 많이 잘 돼요. 근데 그런 수업이 해먹을 하기 전에 제가 처음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한 건 요가 아사나와 근막이완, 이제 마사지 기법, 도구를 이용한다든지 볼이나 폼롤러 이런 식으로 거기에 약간 중량을 이용한 웨이트 동작을 섞어서 그런 방법들 때부터 제가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을 개인 수업을 좀 경험을 했는데 그런 방법들 자체가 어떤 분에게는 A가 월이 맞다, 어떤 분은 해먹이 맞다, 그런 요소들을 각자 다 찾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은 저는 이제 요가만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요가의 스트레칭이나 이제 폼롤러나 볼을 이용한 휠을 이용한 마사지 기법, 이제 근막이완의 기법, 거기에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구, 중량 운동을 할 수 있는 웨이트 동작을 할 수 있는 이제 캐틀벨이라든지 아령이라든지 그런 거를 써서 근육 운동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해먹 같은 경우는 이제 압박을 하죠. 압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이즈 축소가 빨라요. 이따 사진을 제가 좀 예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체 부종이 심하다. 예를 들어 또 뭐 상체 림프 부종이 좀 심해서 상체 쪽에 뭐 사이즈가 더 크다. 이러신 분들은 해먹을 이용해서 제가 압박법을 좀 써서 그 사이즈 축소를 또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 단계를 정해서 그분이 하시려는 목적을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PT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PT의 사례들을 좀 제가 했던 경험, 오셨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제일 많았던 분들이, 체형 교정? 네. 체형 교정을 원하셨던 분, 뭐 척추 측만. 출산 후 뭐 골반이 틀어진 분들 때문에 틀어져서 오신 분, 뭐 체형 교정, 뭐 예를 들어서 또 라운드 숄더가 심해서 뒤에 버섯 증후군이라고 해서 경추에서 흉추의 연결 부분, 목 뒤쪽, 어깨하고 연결 부분이 굉장히 두툼한 분도 최근에 오신 분이 그분인데 아직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어서 자료는 준비는 없지만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체형 교정이 제일 좀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엔 통증, 뭐 어깨, 허리, 무릎 이런 통증, 그런 부분들이 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좀 맞춤 운동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척추 분리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 어깨 충돌 증후군, 그러니까 팔을 드는 동작 자체가 어려워요. 그분은. 그런 분도 계셨고, 그 다음 유방암 환자도 계셨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맞는 어떤 정말 맞춤 운동을 원하시는 분들도 경험을 좀 했고요. 그 다음 다이어트.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지만 홈트를 이분은 하셨는데, 센터를 가는 습관이 몸에 안 들어 있어요. 자신은 무조건 집이 좋아. 그러다 보니 집으로 자신은 운동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집으로 와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저의 홈트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홈트레이닝의 제가 좀 경험한 게, 그 다음에 새벽에라도 운동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척추 측만인데 굉장히 학생인데 학교 수업, 방과 수업 때문에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런 친구도 새벽에 운동한 친구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단순한 새벽의 운동 습관의 부족으로 홈트레이닝, 이런 분들이 저의 첫 어떤 개인 수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인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 단순해요. 운동 방법들이. 다이어트도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살 빼드리는 운동 방법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가 많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는 편안하지만 맞춤 운동, 뭐 척추 분리증이라든지 어깨 충돌 증후군, 이런 분들,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정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PT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진들도 보여드릴 거고 운동의 접근 방식들도 보여드릴 건데, 일단 굉장히 PT는 상담부터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서 뭐 유선상은 저는 간략하게만 하고 대면 상담을 요구합니다. 왜냐? 하시려는 목적이 있겠죠. 그걸 물어보는 거, 이제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겠죠. 근데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데, 뭐 다이어트도 체격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마주 대하고 이 사람이 하시려는 목적이 부합을, 제가 목적을 달성을 해드리려고 할 때 얼마큼의 시간이 걸려야 되고 이분의 조건이 어떤지는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면 상담을 원해요. 그래야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뭐 하시려는 목적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의 불편 여부를 물어봐요. 통증이라든지 부상 여부. 네. 그 다음, 뭐 의사의 진단, 뭐 시술, 뭐 기저질환, 그러니까 뭐 시술을 권유를 받았든지 아니면 시술을 하셨나, 뭐 수술을 하셨나, 뭐 치료 기간, 뭐 지금 뭐 치료에 지금도 받고 있는지, 뭐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도수 치료, 어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한테 올 때 이미 지금 도수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물리치료사들하고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합니다.
왜냐,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 수술을 해서 얼마 안 되신 분이다. 뭐 그 정도가 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뭐 기간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소유되는 제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이런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뭐 혈압약을 먹고 계시다든지 뭐 기저질환 중에 이명이 있으시다든지 이명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분들은 어지러움을 좀 잘 타요. 좀 어지럼증이 많이 잘 오세요. 그러다 보니 좀 운동에 내가 하려는 수업 패턴에 있어서의 제한점들이 생겨요.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좀 제가 많이 체크하는 부분들은 혈압이나 이명 쪽을 뭐 체크를 좀 하고요. 또 심장질환도 체크를 좀 하죠. 그 다음 약 복용. 뭐 호르몬 약이나 혈압약. 특히 뭐 어떤 약은 호르몬 약 같은 경우 어떤 약은 근육에 이제 계속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힘이 빠져요. 자꾸 지쳐요. 피로해요. 그런 분들에게 운동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분들에게는 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 약 복용 여부도 특히 호르몬이나 혈압은 조금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 운동 경험 여부. 운동의 경험이 계속 꾸준하게 있으신 분은 일단 신경들이 깨어나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분들은 더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운동의 경험 여부, 또 우리한테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웨이트나 이런 것도 경험하신 분들도 많지만 요가나 필라테스의 경험 여부,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웨이트만 계속 해오신 분이 이제 요가나 필라테스를 접근했을 때 운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꼭 해드려요. 운동 방법이 다르다. 큰 근육 운동 방법과 라인 정리나 코어 강화 등 속근육 강화 등 균형, 밸런스 운동 자체가 다르다. 굉장히 그 차이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요가나 필라테스 경험이 없고 뭐 웨이트 경험 여부가 있으신 분들은 꼭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드려요. 그리고 뭐 운동을 계속 해오신 기간이라든지 뭐 쉬고 계셨으면 얼마 동안 쉬셨는지 뭐 많이 쉬셨으면 뭐 몸이 제자리에 돌아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야 저도 어떤 수업을 어떻게 패턴을 잡을지에 대한 것들을 이분의 몸의 정도에 어떤지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목적 성취를 위해서 뭐 운동 패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정하냐면요, 아프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권해드려요. 안 되면 2번이라도. 아프신 분들은 정말 내 몸 하나 움직이는 게 힘든데 2번도 힘들어 하실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1번도. 그래서 어쨌든 뭐 그분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운동 패턴이나 어느 정도의 시간, 나중에는 식단까지도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제 지식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면 굉장히 좀 페이를 좀 높게 받아요. 뭐 사진을 이따 보시면서 제가 사례들을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굉장히 뭐 측만이 심하신 분이다 이런 분들은 좀 더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분들은 좀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최고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T를 상담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서 대화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막연한 부분들이 뭐 단체 수업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또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야 뭐 정말 그 상담으로 오신 분 자체, 하려고 마음먹은 분 자체도 뭔가 다르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겠죠. 그 다음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체형을 분석합니다. 뭐 이제 하시겠다 해서 얘기가 되면 일단 체형부터 분석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인바디는 잘 안 써요. 제가 제 센터에는 인바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꽉 끼는 스키니 하나 준비하셔서 그냥 그걸로 비교해 보시라고. 뭐 체중에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사이즈 축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인지를 시켜드려요. 그때 뭐 인바디가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좀 수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변동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하다 보니 그래서 저는 체형을 분석합니다.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는데, 자, 일단 제가 한번 어떤 사진을 찍는지 한번 좀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가장 좀 기본적인 체형을 보는 네, 방법인데요. 간편 체형복이에요. 자, 보시면 저는 이제 3장을 찍습니다. 원래 4장을 찍었었어요. 상체를 숙여서 우타나아사나 자세에서 뒤에 그 갈라진 부분, 이제 골반 대의 높낮이를 봐서 측만을 봐드리는 그것까지 했는데 너무 찍을 때 좀 무하네요, 서로. 그래서 그 부분은 찍지 않고 지금은 3장을 좀 찍는데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을 찍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이제 체형을 봐드려요. 지금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시면 간편하게 보시는 방법을 제가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 뭐 홈트레이닝이나 개인 수업할 때 뭐 이제 체형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을 때 볼 수 있는 기준은 갖고 계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요 사진을 자료를 준비를 한 건데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이제 앞모습에 얼굴 그냥 이제 화면은 그냥 이제 다른 처리, 모자이크 처리를 안 했습니다. 자, 이분을 보시면 일단 서서 선생님들 이제 기계가 없을 때 그냥 벽에 서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몇 장 사진을 찍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선을 하나 그어 보세요. 중간에. 그러면 이분이 서 있는 네,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일률적으로 이분의 습관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뒷모습을 찍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도셔서 뒷모습을 찍으세요. 그리고 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네, 수평만 맞추셔서 선을 하나 그어보면 그분이 잘 서 있는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몸이 틀어진 상태로 서 있진 않은지 그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옆모습을 찍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일단 체형을 이제 찍는 방법인데 앞모습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사진에서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발목 쪽에 이제 중앙 기준점이 있어요. 발목에 수축점이 있어요. 조그맣게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서 그 기준선으로 해서 하나를 더 그어 보시면 제가 요거를 이제 그림판 처리를 조금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어디로 갔습니까? 제게 잠시만요. 보실 때 네, 자, 이게 됐군요. 자, 잠시만요. 파일럿부터 전 넣기를 해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네, 붙여졌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이렇게 보는 방법을 봐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이제 보이실까요?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네. 자, 이 사진에 보면 여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선을 그었다 생각을 하시면 이제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이분 보시면 굉장히 몸이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죠? 왼다리 짝다리 짚고 있는 습관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뒷모습에서도 보여요. 네. 뒷모습에서도 짝다리를 짚고 있는 습관이 왼쪽이 약간 보이죠. 근데 앞모습과 뒷모습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무릎 쪽에서는 많이 나죠.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평면이 아니에요. 입체예요. 그래서 앞모습과 뒷모습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뒷모습 같은 경우는 제 머리 쪽은 그래도 좀 똑같이 나오신 편이죠. 오른쪽으로 중심이 많이 쏠려 있고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근데 무릎 쪽에서는 조금 차이가 좀 적죠. 이게 입체다 보니, 우리 몸이 입체다 보니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굉장히 무게중심을 많이 쏠려 계신데 대충 이렇게 간편하게 보셔도 보이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본다 생각을 하시면 제가 선을 하나 찍어 볼 거예요. 자, 여기 발목 중간에서 쭉 위를 따라가서 보시면 더 세분화 시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쭉.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이 골반 이제 상체 허리 쪽, 골반 쪽도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이런 좌우 차이가 보이실 수 있고 어깨 사이즈 차이도 보실 수 있고 조금 더 정교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뒷모습도 보시면 중앙 하나 선을 그으신 다음에 그러면 이분은 제가 볼 때는 하체 쪽보다는 뒷모습에서는 상체 쪽에서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게 보이죠. 자, 앞모습보다 뒷모습에서는 상체의 불균형, 하체의 불균형 차이가 눈에 보이실까요, 혹시? 뭐냐면 조금 더 사진을 좀 키워봐 드릴까요? 네. 조금 더 보시면 자, 조금만 키워보면 되는데 확 커지는군요. 자, 네, 보세요. 앞모습에서는 하체의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뒷모습에서는 상체의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이제 척추를 기준으로 회전을 해서 그래요. 우리가 걸어 다니며 살죠.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서만 살진 않아요. 걸어 다니기 때문에 네, 축을 기준으로, 척추를 축을 기준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직 거기까지 했지만 일단은 골에서 몸이 이렇게 다르게 앞뒤 모습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기준선을 기준으로 좌우의 대칭을 앞에서는 보실 수 있고요. 뒤에서는 앞뒤 로테이션을 보실 수 있고 옆에서는 앞뒤, 몸의 앞뒤 균형. 네, 그 무게중심의 차이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서서 서 계시라 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기준점인 요 다리의 중간 해서 선을 하나 그어 보시고 복숭아뼈에서 선을 하나 그어 보시고 뒤에 발목 아킬레스건 종골 쪽에서 기준 중간선에서 선을 하나 그어 보시면 이렇게 몸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계속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일단 이해는 했어도 해보셔야 돼요. 해서 자꾸 가족분들 데리고 찍어보세요. 찍어보시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몸을 보세요. 자, 요게 일단 간단한 체형 측정 방법입니다. 다시 제가 이제 자료로 좀 돌아가서 이제 볼 거예요. 자, 체형을 이제 분석을 하고 체형을 보면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습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누어요. 왜냐? 오셔서 운동을 하시고 저랑 함께 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많아야 2시간, 3시간 또는 1시간입니다. 하루에 1시간이죠. 그런데 나가서의 생활 시간은 더 길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시간 동안 얼만큼 인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자꾸 체크를 하시느냐가 몸의 변화를 좀 더 빨리 가져오고 더 유지를 시켜요. 안 그러면 계속 반복인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우리 몸은 제자리를 찾아가지만 그걸 조금 더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본인께서도 나가셔서의 습관을 인지를 하시고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입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습관이 결국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몸은 굉장히 제자리 걸음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습관에 대한 얘기들 조금 더 나중에 하고요. 지금은 이제 체형 분석 방법들, 아까 좀 전에 봤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전면이에요. 아까 사진 이제 보셨던 기억이 나실 건데, 앞모습을 일단 촬영을 하면 좌우의 균형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머리가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어깨가 오른쪽으로 좀 더 휘어졌는지 왼쪽으로 휘어졌는지, 그리고 골반, 우리 AS 뼈라고 하죠. 그 위치가 오른쪽이 높은지 왼쪽이 낮은지. 근데 그 접근 방식도 달라요. 운동 방식의 접근이 달라요. 어떤 분은 요방형근이나 상체 쪽에서 타이트해서 골반 뼈를 끌어올렸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반대로 반대쪽 골반 뼈 아래 중둔근이나 장경인대 쪽 허벅지 대퇴부의 바깥쪽이에요. 측면 쪽에서 강해서 그 골반 뼈를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운동을 통해서 좀 체크를 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골반뼈 좌우 균형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 기준선에서 너무 벌어지진 않았는지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는지 이런 O자 다리나 X자 다리를 봐드립니다. 그 다음에 발을 선 모양을 보아서 발가락이 외전이 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뒤쪽에 중둔근, 외전을 시키는 이상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강해서 다리의 골두를 내 몸통에서 밖으로 외전을 시켜요. 서 계실 때 이따 사진들 보실 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의 외전 정도도 봅니다. 체크합니다. 또 팔자로 서 계시지 않는지 이런 것까지 좀 앞모습에서 봅니다. 그 다음 뒷모습을 찍어서 볼 때는 물론 좌우 균형만 틀어져서 그 부분만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추의 회전축을 기준으로 앞뒤로 로테이션, 쉽게 앞뒤 로테이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른발을 먼저 축을 삼아서 발을 내디뎌요. 그 다음 왼다리를 약간 끌어. 그렇게 걸으시는 분들은 왼쪽 어깨가,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오른쪽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다리가 먼저 앞쪽으로 나가신 분은 왼쪽 어깨가 좀 더 많이 나가 계세요. 그게 조금 보편적인, 좀 확률이 많은 보행 패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회전의 정도를 뒷모습을 보고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뒷모습에서 나와요. 그 다음 두 개가 다 보이는 분도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보이시는 분은 오히려 더 교정을 하는 게 더 쉽죠. 운동을 시켜드리기가 쉬워요. 두 개가 같이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네, 정말 좀 더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정성을 서로 많이 들여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옆모습을 찍었을 때는 앞뒤의 무게중심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따가 사진들 보시면서 앞뒤 무게중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할 건데요. 그 다음 횡단 분석은 뭐냐면, 우리 이제 골반을 상체냐 하체냐로 보시면 돼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무게중심이 앞뒤로 쏠려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골반의 위쪽만 변형이 와서 거기만 잡아드려도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문제가 하체만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게 다 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석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무게중심이 앞뒤로 쏠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허리 쪽만 굉장히 이제 전방 경사로 해서 허리 쪽에서만 불균형이 심하게 아직은 오셨다. 그러면 거기만 잡으면 돼요. 또는 무릎 쪽에서만 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무릎 쪽만 일단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무릎 쪽에 와 있다고 해도 골반도 이미 진행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직은 진행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횡단 분석을 한다는 건 상체만 잡아도 되는 분이냐, 하체만 잡아도 되는 분이냐, 위아래 다 잡아야 되는 분이냐. 일단 어디를 먼저 포커스를 볼 건지에 대한 거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횡단으로 분석을 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제가 보면, 이제 제가 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개인 수업을 경험들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얻은 방법들을 이제 종합을 했어요. 종합을 하다 보니 사례들과 맞추어서, 자, 일단 몸에 통증이 없어야 돼요. 일단 어디가 아프신 데가 있으면 하시다 말고 아파서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팔을 올리는 동작 자체가 안 돼요. 어깨 회전도 안 돼요. 항상 어깨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 자유자재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몸의 통증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걸 먼저 찾아드려요. 그 다음 몸의 균형을 회복을 합니다.
통증을 완화를 먼저 시킨 다음에 균형을 찾는 걸 해요. 그 다음 거기서 이제 근력과 지구력 운동을 시킵니다. 요가 동작이든 뭐 중량 운동이든 네 이런 식으로 뭐 좀 필라테스 동작이든 그래서 근력과 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거기서 사이즈 축소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려요. 회원님한테. 일단 내 몸이 운동 경험도 없고 근육량도 적고 몸은 틀어져서 아픈데 다이어트만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건강한 몸은 아니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들과 제가 수업을 했던 방식들을 종합을 해서 제가 이 몸 돌봄 순서를 좀 강조를 좀 많이 해요. 네. 자, 그 다음을 보면 이제 통증 완화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은 근막이완, 마사지 기법,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근막이완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의 뭐 크기가 커서 운동 경험이 많아서 근육의 크기가 큰 분들은 작은 뭐 폼롤러 같은 게 감각에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너무 너무 근육이 좀 많이 뭉쳐 계시고 근육이 약해. 통증이 심해. 뭐 이런 분들은 좀 강한 도구 말고 좀 부드러운 도구나 약한 강도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손을 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부드럽죠. 강도도 낮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들하고 도수치료를 좀 공부하러 좀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손을 좀 이용하는 방법. 근데 우리가 일단 손을 신체 접촉에 대한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네. 나중에 소송도 가실 수 있어요. 깊게 생각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래도 가벼운 부분은 손으로 터치하다 보면 서로 교감도 있고 좀 강도가 낮으면서 좀 부드럽게도 갈 수 있어서 권해는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낮은 강도는 뭐 손부터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넓은 부위를 이제 얇은 표면을 풀고 넓은 부위를 풀기 위해서는 폼롤러도 그냥 부드러운 게 있지만 돌기가 있는 것도 있죠. 그러면 접근은 처음에는 부드러운 거. 근데 이분은 근육 크기가 강해. 강도가 강해. 그러면 돌기 있는 거 쓰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먼저 겉표면을 풀었어. 그 다음에 이분은 일단 근데 거기까지도 자극이 없는 분 같다. 그러면 조금 더 극소 부위를 집중적으로 풀기 위해 저는 이제 볼을 씁니다. 볼을 써요. 이제 왜냐면 이분한테도 우리가 자극이 없으면 몸이 변하진 않죠. 그래서 그 다음은 볼을 써요. 뭐 그 도구 중에 이제 뭐 스틱도 있고 그 다음에 글라스톤이라고 해서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쓰는 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방법들은 뭐 전문적인 게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폼롤러나 뭐 볼 또 가볍게는 손도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쓸어만 줘도 근막은 이완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예를 들어서 흉근이 타이트해지신 분이다. 그러면 초반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푸는 것부터 하죠. 그때 마사지 볼이나 폼롤러 써서 풀고 그 다음엔 요가 동작을 들어가요. 그래서 뭐 엎드려서 뭐 비튼 악어 자세 이런 식으로 흉근을 풀 수 있는 자세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칭을 좀 요가 아사나를 좀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통증 완화를 시켜주는 이유들을 조금 이렇게 제가 조금 나열을 좀 했는데요. 일단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정상화시킵니다. 근육과 근육 사이에 막이 있죠. 그 막이 근육하고 너무 유착이 되어 있으면 근육들이 제 기능을 안 해요. 그쵸? 뭐 내가 열고자 하는 부위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다른 작은 애들을 쓰는 거죠. 그러면 큰 근육을 움직여서 몸을 쓸 때보다 작은 근육을 쓰게 되면 더 만약에 이완이 너무 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완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그 인대 쪽에서 염증도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생길 수 있죠. 우리 제 선생님들이 많이 좀 겪는 통증 중에 좌골신경통도 인대 쪽에서 너무 과하게 열려서 염증이 끼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통증을 완화시켜서 근막을 이완을 해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정상화를 시켜야 운동을 했을 때도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근육을 더 잘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순환을 개선을 시키죠. 네. 자, 유착이 되어 있어. 안 해요. 그러면 순환이 안 돼요. 그럼 거기 계속 노폐물이 끼인다고 생각하고 또 열량 소모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환이 개선된다는 건 또 다이어트의 효과도 더 높입니다. 그 다음, 균형 회복을 위해 통증 완화, 근막이와 이완이나 스트레칭이 들어갑니다. 균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축되어 있는 근육은 아프겠죠. 그러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 근육을 이완을 했을 때 균형도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증 완화에 대한 통증 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했고요. 그 다음, 균형 회복을 하는 이제 효과들. 그 다음, 입니다. 균형 회복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일단 이완부터 찾아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타이트하신 부분이 어딘지 보고 그 부분을 먼저 열어드리려고 해요. 이완을 먼저 시켜요. 스트레칭이나 근막 이완을 통해. 그 다음, 너무 이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수축, 강화를 시켜요. 네. 균형 회복을 하는 순서로. 그렇게 잡습니다. 자, 균형을 회복을 하게 되면 근육과 관절의 기능 정상화가 됩니다. 특히 관절 마모를 예방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아까 처음에 회원님 사진 보여드렸죠. 그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습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면 요 예의 부분은 좀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걷는 운동이 좋아. 예를 들어서예요. 걷는 운동이 좋아요.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틀어진 상태에서 불균형한 상태에서 계속 걷는다면 내가 힘을 쓰는 패턴대로만 힘을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언젠가 그 쓰는 부위만 쓰는 부분들은 관절에 마모가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분처럼 한쪽으로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이분이 계속 걷기를 한다면 계속 오른쪽으로 몸이 밀린 상태에서 왼쪽으로 체중을 실을 건데 이 패턴대로 걸어 다니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무릎이 아파져요. 실제로 이분이 왼쪽 무릎이, 그러니까 하체 쪽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 요가만 하시다가 PT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스쿼트를, 데드리프트를 엄청 하셨대요. 이렇게 무릎이 틀어진 상태에서 하셨다가 무릎 아파지셔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다시 지금 이제 그 통증 완화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멈추셨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데드리프트를 하신 거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진을 찍고 하시는 말씀, 자신의 몸이 예전엔 더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이 한쪽으로 체형이 쏠린 상태에서 굉장히 중량까지 썼어요. 그냥 맨몸 운동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쪽에서 관절 마모가 일어나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균형이 회복을 된다는 건 우리 몸의 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우리 몸도 하나의 관이에요. 그러면 그 관이 잘 균형이 바라야 순환이 잘 되겠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이어트의 효과가 부수적으로 일단 옵니다. 그 다음 균형이 맞아야 통증도 없고 질병도 예방을 합니다. 일단 질병 완화 또는 예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질병 완화 쪽에서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제 경험이고요. 제가 이제 회원님들하고의 실제 사례들인데요. 흉추가 호만되신 분들 있죠. 등이 뒤로 굽은 분들 소화 안 돼요. 그래서 소화 안 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라운드 숄더인 분들 아까 얘기했죠. 제가 최근에 그분 버섯 증후군이 있었어요. 근데 통화로만 버섯 증후군이 있다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두통은 없으세요? 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직접 오시면서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계속 질병 쪽의 얘기까지 체형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굉장히 맞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균형이 회복되면 그런 질병들도 완화 또는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사례들, 직접적인 사례들을 좀 경험을 한 거고요. 그 얘기들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 균형이 회복된 상태에서는 에너지 낭비가 적어요. 평상시 피로감이 덜해요. 그리고 근력 운동 시에도 같은 동작을 해도 덜 피곤합니다.
같은 양을 시켜도 덜 피곤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효과가 더 많아져요. 하다 말고 힘들어 못하겠어요. 이러면 같이 지치죠. 그 효과도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균형 회복을 통한 효과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그 다음 뭐 근력 운동이나 유연성 회복, 그 다음 뭐 사이즈 축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선생님들께서 뭐 운동 필라테스든 요가든 뭐 중량을 쓰는 방법들이든 이런 거는 충분히 뭐 다양하게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건 잘 안 했습니다. 자, 제가 일단 회원님의 평가를 했어.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순서를 잡을 건지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순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복부만 단순하게 보자면 뭐 복부의 앞뒤 균형 회복, 그 다음에 좌우, 그 다음에 로테이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하나만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뭐 상체, 하체, 복부 이렇게 잡다 보면 계속 7렐레, 8렐레 막 춤을 출 수도 있어요. 제가 해보니 그래서 딱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를 정할 때 요 틀을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순서를 정하는데요. 자, 제가 교정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판단한 생각의 기준은 우리의 인체에는 큰 십자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척추를 기준으로 골반이 일단 가장 큰 십자가고요. 그 다음에 어깨예요. 그래서 가장 큰 십자가의 균형을 먼저.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해도 거기보다 어깨가 먼저 잡히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는 각자의 몸이나 어떤 개인적인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먼저 순서는 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업을 하는 건데 척추를 기준으로 골반, 어깨를 먼저 잡아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업을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골반이 틀어진 상태에서 다리의 균형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골반을 잡다 보니 다리는 오히려 반대로 나중에 애프터를 찍었을 때 더 안 좋아지는 각도로 나와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큰 근육인, 큰 골격인 척추하고 골반에서 맞아지면 엄마 아빠가 움직이면 나중에 아이들은 딸려와요. 그리고 쉬워요. 조금 더. 그런데 작은 데를 먼저 기준으로 막 맞추려고 하시면 나중에 골반이나 큰 근육들, 골격들 잡으실 때 다시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제가 좀 경험을 통해서 또 사진을 찍어서 본 결과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척추를 기준으로 골반과 어깨를 먼저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척추와 골반의 균형 회복. 그 다음에 척추와 어깨의 균형 회복. 그 다음에 팔다리. 그 다음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북목도 이제 오정우 회장님 항상 그 얘기하시죠. 거북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등 쪽에 이제 큰 근육인 얘기를 먼저 하시죠. 흉추 후만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래서 몸통이 제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몸통이 튼튼하고 유연하면 사지가 편안하다. 그래서 큰 골격을 먼저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팔다리를 좀 찾아갑니다. 자, 그 다음 몸의 앞뒤 균형을 먼저 찾으려고 해요. 몸의 앞뒤 균형. 그러니까 옆모습으로 봤을 때의 앞뒤 균형을 먼저 찾아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인체의 큰 근육들이 앞뒤 균형을 좌우하죠. 등 근육, 진짜 부위로 좀 인체로 부위로 얘기를 드리면 등 근육, 광배, 그죠? 등 근육, 그 다음 복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그러면 우리 몸은 이제 세트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의 각도가, 제가 사진 하나, 요거 자료 요거 보여드리면서 한번 그러면 요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뒤쪽에 있어서,
여기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요 그림에서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이 앞으로, 거북목이나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목이 앞으로 빠졌어. 그러면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등은 뒤로 가요. 그 다음 골반은 앞으로 밀어요. 우리 몸은 계속 보상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나무처럼 굉장히 많이 한쪽으로 휘어진 사람들이 없죠. 왜냐? 몸이 계속 균형을 맞추려고 움직여요. 보상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보실게요. 요 등 근육, 복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요런 큰 근육들이 일단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앞뒤 무게중심을 잡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근육들이 단단해지고 유연해져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다른 부분들은 작은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할 수도 있고 더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리고 요걸 먼저 기본으로 합니다. 요즘 골반 체형을 측정을 해보면 골반 전만이신 분들이 정말 열의 9이고요. 무릎 뒤로 빠진 백니인 분도 열의 9이신 것 같아요. 근데 백니이시고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계신 분들이 성질이 급해요. 이게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체형이 이렇게 변해가는지 외국인들을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외국인들을 한번 되게 굉장히 유하게 좀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 한번 체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만들어서 몸도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중에 제가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데 자 보시면 발목의 각도, 무릎 뒤쪽의 오금의 각도, 고관절 각도, 요추의 각도, 그 다음 가슴 쪽, 목 쪽 이렇게 몸은 앞뒤로 같이 움직여요. 골반이 전만되어 계신 분들은 요추의 각도가 굉장히 작아요. 요추가 너무 이제 각도가 작아져 있으면 고관절 각도도 작아져 있어요. 고관절도 잘 못 피세요. 그런 분들은 무릎도 잘 안 펴져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앞뒤 무게 중심을 찾기 위해 큰 근육이 관여를 한다. 그래서 저는 앞뒤를 먼저 잡아드리려고 해요. 무게 중심을.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빠르게도 잡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랜 시간 걸리기도 해요. 왜냐면 골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하죠.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거는 개인차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일단 교정 순서를 앞뒤 균형을 찾아 드렸으면 그 다음 뒷모습을 봤을 때 앞뒤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제가 그 로테이션 균형을 회복하려고 해요. 왜냐? 쉽게 얘기를 드렸어요. 아까 걸어 다닐 때 오른다리가 축이 되면 왼다리를 끌고 다녀요. 그러면 오른쪽 고관절은 약간 더 수축이 되어 있고 왼쪽 고관절은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힘이 좀 더 약해요. 패턴적으로 보면. 물론 거기에 특정 습관이 관여를 할 수는 있어요. 평균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고관절 각도를 맞추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앞뒤 균형 회복하고 연결선상으로 봐서 로테이션을 잡아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 좌우 균형. 이미 요 두 가지 균형을 회복하려는 과정 중에 좌우에 예를 들어 요방형근 이런 식으로 요추 쪽에 이제 몸통 쪽에 근육들은 이미 조금 어느 정도 또 돌아와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어깨 좌우 패턴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앞뒤의 무게중심을 먼저 찾고 그것과에서 연결로 로테이션 회전돼 있는 걸 잡고 그 다음 좌우를 마지막 체크해서 잡아들이면서 거기서 이제 운동이 많이 들어가죠. 강화시키는 동작, 유연성 키우는 동작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여기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됐으면
이제 뭐 사이즈 축소, 예를 들어 쉽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먹을 이용해서 하체의 부종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좀 사이즈 축소가 이제 들어가요. 네. 자, 일단 이제 그 순서를 좀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습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앉는 자세, 선 자세, 걷는 자세. 앉는 자세와 선 자세가 내 몸에 익숙치 않으면 걷는 자세 안 돼요. 로봇처럼 걸어요. 네. 근데 잘 앉아있고 잘 서 있는 중립의 그 힘이 내 몸에 내재돼 있으면 걷는 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잘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앉아있고 잘 서 계세요. 일단 그것만 체크하세요. 습관을. 자, 앉는 자세 짝다리 짚고 앉지 마세요. 짝다리를 짚고 다리를 꼬고 앉는 거. 다리를 꼬고 앉게 되면 어떤 저희가 생기냐면 일단 다리의 골두가 안으로 많이 감겨요. 그쵸? 네. 그렇게 되면 내전근이나 뭐 외측선, 이제 장경인대 쪽도 차이가 나지만 ASIS 높이가 달라져요. ASIS의 높이 자체가 달라져요. 그리고 엉덩이가 짝꿍댕이가 돼요. 한쪽은 엉덩이 사이즈가 커지고 한쪽은 되게 좀 움푹해져요. 엉덩이 사이즈도 달라져요. 그리고 다리를 꼬면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 상체까지 무게를 맞추기 위해 움직입니다. 또 하나,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우리 이제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 컴퓨터가 하나 지금 저처럼 앉아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보시면 되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도 문진하실 때 이렇게 돌려서 하시죠? 이분들 체형 많이 틀어져요.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앉는 자세에 대한 얘기들을 나눕니다, 서로. 그리고 그걸 최대한 바르게 앉아있는 얘기들을 해드려요. 요가로 단다하사나. 단다하사나 이제 동작을 시킬 때는 단다하사나 연습을 시켜요. 근데 그 연습을 이제 앉는 얘기도 해드려요. 그래서 앉는 자세에 대한 얘기, 습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서 있는 자세에 대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짝다리 짚고 서 있는 습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다리의 골두가 우리 몸통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러면 짝다리를 짚어요. 다리를 벌리고 있는 다리는 벌어지죠, 계속. 나중에 그럼 발에서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무릎, 고관절 다 체형, 상체까지 틀어지겠죠. 그래서 잘 서 있고, 잘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걷는 습관 얘기를 하는데, 무게중심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쉽게 거기서 보시면, 뒤꿈치에서 앞꿈치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내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로 무게가 실리지 않아요. 걸을 때. 그런데 그냥 내가 틀어져 있는 상태로 앞에서 뒤로 안 움직이고 그냥 걷는다 생각을 하시면, 자, 거기서 수평으로 보이시나요? 손이? 제 손이?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이렇게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무게중심을 움직이면서 걸어 다니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습관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해요. 왜냐, 제가 뭐 계속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인지하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력과 정성들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약속을 합니다. 네. 그래서 습관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이제 아까 사진을 조금 보셨는데요. 간단하게 체형을 보는 방법, 아까 좀 초반에 제가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좀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좀 남지 않다 보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 습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면서 나쁜 자세에 대한 습관들을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그리고 이런 패턴으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운전하실 때 약간 등을 뒤로 둥글게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뒤로 눕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습관, 또 이런 습관들 얘기를 좀, 보시면 보이실 거죠? 잘 앉아있는 모습, 안 나쁘게 앉아있는 모습들, 서 있는 모습들도 보이시죠? 이런 보상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은 변한다. 자, 요 나쁜 자세와 골격에 대한 얘기, 저 요거 굉장히 요즘 많이 체형 측정하면 정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짝다리 짚고 서 있는 모습이죠. 이 사진 보이시죠? 짝다리를 짚고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왼쪽 골반 뼈가 올라갔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른쪽 골반뼈가 내려가면서 이 다리의 골두 뼈가 우리가 땅을 뚫고 발이 내려갈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 무릎을 안으로 회전을 해버려요. 그러면 계속 무릎이 안으로 갈 수 없으니까 발목을 움직여서 무게중심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발이 외전이 돼요. 그러다 보니 발바닥이 무너져요. 아치가 무너집니다. 오른쪽에 지금 여기 발바닥 돌아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안으로 돌아가면서 발바닥이 무너져요. 굉장히 요즘 많은 패턴입니다. 요게 다리를 꼬고 앉거나 짝다리를 짚고 서 계신 분의 골격 변화가 요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들이 내 골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도 조금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또 요거는 누워서 자는 습관의 경추의 모습이에요. 바른 자세. 위에 있는 사진이 바르게 누워서의 잘 때의 경추, 머리의 상태, 아래가 좀 나쁘게 잘 때의 나쁜 습관에 대한 뼈의 모습이고요. 자, 제가 이제 좀 사진에 대해 이제 제가 측정했던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우리 몸이 얼마나 정말 과학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조금 한번 얘기들을 좀 나누어 볼까요?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뒷모습 사진이에요.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이즈를 조금 크게가 되나요? 아닌데. 제가 요거 PPT 자료를 잠시만요. 요거를 좀 사이즈를 크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요 부분, 화면으로? 화면으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화면으로. 자,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몸이 정말 과학적입니다. 자, 요 사진을 보시면 뒤의 모습인데요. 뒷모습의 사진입니다. 요 사진이 얼마만큼 찍은 거냐면 위에 측정 일자가 있어요. 2019년 잠시만요. 이게 자, 2019년 7월 25일이고요. 2019년 10월 31일입니다. 3개월 조금 넘었죠? 자,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지금 척추의 각도가 C자 커브가 0.6도예요. 근데 날개뼈의 차이가 지금 보이시죠? 좌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 보시면 하각. 날개뼈의 위치 각도가 굉장히 편차가 커요. 7.8도로. 그런데 그에 반해 척추의 각도는 되게 미미합니다. 틀어져 있는 각도가 미미해요. 그런데 골반, 여기 지금 오른쪽 골반이 뒤로 좀 회전이 되어 있어요. 골반이 뒤로 좀 빠져 있어서 몸에 로테이션까지 있는, 그래서 왼쪽 뒤에 머리가 더 많이 보이죠. 오른쪽이 조금 상체가 앞쪽으로 회전했고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으면서 왼쪽이 더 많이 보이는데, 지금 척추의 각도가 이 경관절 하각의 각도가 좋아졌는데 비해 각도가 커졌어요.
왜냐? 왼쪽에 끌어올려진 하각이 끌어내리면서 척추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던 하각이 내려오면서 몸이 약간의 C자 커브가 됐어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다리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자, 이제 다리로 보여드릴 거예요. 다리의 숫자를 보시면 굉장히, 우리 몸이 정말 과학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자, 하각의 위치가 달랐을 때, 왼발은 종골이 균형이 맞았을 때 약간 오른다리는 외전을 했습니다. 4.1도라고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건 기계가 이제 4.1도라는 거를 표시를 해줬는데, 그 다음 하각이 내려왔을 때 보니까 정확하게 4.1도가 왼쪽 다리에서 변했어요. 발이 균형을 찾아갔는데 각도가 정말 그러니까 위에 몸통에서의 변화가 다리에 영향을 미쳤는데 각도가 똑같이 갔어요. 물론 지금 요 분은 저희 선생님이 되셨어요. 요가 선생님이 되셨어요. 일단 본인의 몸을 더 많이 지금 변화는 시켰습니다. 자, 뒷모습에서의 일단 조금 자세히 보는 방법을 이렇게 봤을 때 같이 좀 할게요. 뭐냐면 저는 척추를 따라서 5개의 마커를 붙입니다. 경추 7번 톡 튀어나온 뼈 쪽이 있죠. 버섯증후군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 부분을 시작. 그 다음 하각, 속옷 라인을 기준으로 하나, 중간. 그 다음 흉요추 근막, 후선 장골근, 골반과 척추의 연결 부분 하나. 그리고 그 중간쯤에 하나를 붙여요. 그러면 그냥 간략하게 쟀던 것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몸을 볼 수 있어요. 쉽게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 흉추 쪽에서의 회전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네, 이렇게 몸을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자신의 손으로도 반대쪽 날개뼈, 등 뒤로 가셔서 날개뼈의 뒤 아래쪽을 만져보면 날개뼈 하각이 만져져요. 톡 튀어나온 뼈. 그 위치 2개를 찾습니다. 자, 하각의 위치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 분 사진 보시면 날개뼈 뒤쪽에 하각을 위치 를 찾은 건데 이 사진이 또 보이겠군요. 자, 날개뼈가 요렇게 경관절이 보이죠? 손으로 만져서 가시다 보면 톡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하나하나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 보세요. 그러면 날개뼈가 좌우로 다르다는 건 측면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춰서 어깨 높이도 같이 다를 수 있지만 다르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좌우 균형을 잡는 기준을 뒤에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양쪽 어깨 견봉을 보는데 뒤에서는 요 날개뼈 뒤에 하각 아래 그걸 기준으로 좌우 균형을 보실 수 있어요. 요게 하각입니다. 그래서 뒤의 모습을 우선 상체 쪽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하각 관찰하기를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분 사진을 보면 이분 패턴은 되게 쉬운 패턴이에요. 그냥 척추가 휘어진 걸 통해서 이렇게 보이시죠? 척추가 위에하고 아래하고 선을 하나 그어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냥 척추가 휘어서 경관절을 밀어 올렸어요. 그냥 쉬운 패턴이에요. 이런 분들은 찾기가 우리가 평가를 하기도 편해요. 단순한 패턴이에요. 자, 경관절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라운드 숄더를 만들어 버립니다. 어깨가 굽어 버려요. 날개뼈를 계속 밀어 올리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 30도 감겨 있는 견봉뼈 아래쪽으로 해서 흉근이 수축을 하면서 어깨를 말아버려요. 라운드 숄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추가 굽어서 날개뼈를 밀어 올린 패턴이 있고, 네, 요거는 좀 편한 평가예요. 그 다음, 지금 저 줌 수업으로 듣고 계신 우리 선생님 사진입니다. 네, 지금 줌 수업으로 만나고, 본인 누군지 아시나, 모습 보고 웃는데, 자,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선생님 사진을 통해서 굉장히 미세한 부분을 하나를 찾아냈죠. 선생님은 일단 양쪽 날개뼈나 이 척추의 틀어진 각도가 차이가 많진 않아요. 지금 파란색이고 성인에게 1.2도, 2도 안쪽은 뭐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틀어짐이 심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자, 여기 사진을 조금 적게 해서 보면 손바닥이 보여요. 자, 우리가 앞모습, 뒷모습을 봤을 때 라운드 숄더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요. 네. 지금 선생님 사진을 보면 손바닥이 이렇게 보이죠. 뒤에서 보면 손바닥이 보여요. 앞에서 보면 손등이 보여요. 그러면 어깨가 굽고 흉추가 굽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흉추 후만이나 라운드 숄더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흉추 후만은 라운드 숄더를 만들어냅니다. 세트로 움직이는데 다르게 한쪽만 움직인 분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흉추는 괜찮은데 어깨 쪽만 감아서 라운드 숄더만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 평가들을 하셔서 그 운동 패턴을 다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정교하게 가시려면. 자, 선생님의 흉추에 대한 얘기를 한번 왜 그 얘기가 같이 나오게 되냐면 선생님의 흉추 하각은 왼쪽이 높습니다. 좌상으로 1.2도예요. 왼쪽이 높아요. 그런데 뒷모습에서 보면 오른쪽 손바닥이 더 많이 보여요. 근데 앞모습도 그래요. 제가 앞모습은 지금 준비를 안 했지만 앞모습도 그래요. 오른쪽 손바닥이 더 많이 보여요. 손등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자, 높낮이를 보세요. 손가락의 위치를 보시면 왼쪽 손가락이 더 내려가 있습니다. 조금 크게 한번 볼게요. 손가락이 왼쪽이 더 내려갔어요. 여기 손목도 보이시죠? 어깨도 보이시죠? 왼쪽 어깨가 내려갔어. 그런데 날개뼈는 왼쪽이 높아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지금 왼쪽이 더 어깨의 높이도 달라요. 손끝 부분도 달라요. 손가락의 위치도 달라요. 그러면 이 선생님의 체형대로라면 오른쪽 날개뼈가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날개뼈가 하각이 더 높게 나오는 게 교과서적인 몸이겠죠. 그런데 어떤 게 작용을 했냐? 흉추의 이 각도를 보시면 왼쪽으로 굽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저는 좀 핏대는 옷을 좋아합니다. 왜냐? 조금 더 정교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좀 좋아하는데, 자, 요 옷 자체가 왼쪽으로 약간 회전을 했죠. 흉추 이 두 번째와 네 번째 마커가 약간 왼쪽으로 회전을 했어요. 곡선을 그렸어요. 그래서 흉추를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하각을 밀어낸 거예요. 밀어 올린 상태예요. 그래서 흉추가 왼쪽으로 가서 왼쪽 날개뼈를 밀어 올린 상태다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 찍은 엑스라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병원에서 왼쪽으로 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계속 반복을 하시면 이런 미세한 것까지 선생님들께서 찾아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자, 하각의 위치를 다르게 하는 요인 하나가 이제 뭐냐면 라운드 숄더하고 연결선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승모, 견갑, 거상입니다. 승모근이 수축을 해도 끌어올려요. 라운드 숄더도 만들어내지만 날개뼈를 끌어올려 당겨줍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 사진을 보시면 어깨 모양 자체가 다르죠. 왼쪽이 굉장히 어깨가 많이 무너졌고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솟았어요. 그죠? 근데 라운드 숄더가 돼서일 수도 있고 또 그냥 모양 자체가 달라져서 좌우 대칭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두 개 다가 있어요. 그래서 뒷모습에서 손바닥도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각의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원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신다 하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몸을,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보실 수 있고 정교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걸 보여주는 몸이 있고 더 어렵게 보여주는 몸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들께서 계속 해보셔야 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선을 그어서 보시면서 평가를 자꾸 눈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정교하게는 이렇게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시는 거예요. 일단 오늘 제가 좀 70분 안쪽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70분 쪽을 했는데 그러네요. 항상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제가 이제 일단 선생님들께서 사람의 몸을 볼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 또 거기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운동 방법 또는 어떤 패턴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가셔야 뭐 수업에서 좀 더 적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되어야 선생님들께서 또 보실 수 있고 또 평가가 좀 이렇게 되셔야 수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시면서 개인적인 만족도들을 찾아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개인 수업은 하시려는 분들이 단체 수업하고는 다르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게 퀄리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다음 시간에 오늘 못했던 부분들이나 조금 더 나아가서의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런 체형 측정을 할 때 기계를 저한테 주고 가신 분이 설치를 해주시고 그냥 어디 찍어요. 찍어서 보시면 돼요. 이게 다였어요. 지금 2013년도에 제가 기계 설치하고 그때부터 이제 찍어서 혼자 막 계속 공부하고 회원님들 몸 보고 수업 패턴에 적용해보고 저는 1시간 뒤에도 다시 찍어요. 예를 들어서 ASIS를 수업 전에 찍었어요. 사진 찍었는데 이 패턴으로 해보고 1시간 뒤에 다시 찍었을 때 변화를 찍어요. 왜냐? 저는 그 자료를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시켰더니 이렇게 변화가 오네? 안 오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 크기 강도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 이런 패턴들이 이런 운동 방법들이 통하는구나라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을 갖고 싶어서 굉장히 그런 그런 발상들을 좀 많이 해요. 단체 수업 때도 1시간 하고 퀴즈 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한 운동 패턴들 뭐 이런 방법들도 체형하고 같이 해서 좀 계속 이런 시간을 가져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시간들을 저는 사실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솔직하게.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오성우 회장님 교재를 샀어요. 그 교재를 보면 내가 다 얻을 수 있을 너무 잘 많이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했는데 내가 가진 높이만큼만 그 책에서 또 얻어지고 쉽게 이게 단순간에 내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그 시간들을 계속 두고 가면서 회원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몸 변화 보면서 저는 사실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요 방식들이 저는 되게 저만의 방식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자신감을 좀 갖고 있고요. 근데 제가 어렵게 얻었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편안하게 조금 더 또 여러분들한테도 다른 방법들과 다른 지식들이 많은 게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또 누군가에게 그게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시간들을 좀 가능하면 좀 많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론만 해가지고 좀 지루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실기도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패턴을 좀 같이 해가면서 이론하고 좀 섞어볼게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나마스테. 고맙습니다.